아침에 약통을 열었다가 닫으셨다가 점심때 또 뭔가 먹어야 하나 고민하셨다가 자기 전에 오늘 이거 먹었나 하고 되돌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영양제인데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2배 가까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데 왜 나는 효과를 못 느끼는 걸까요? 그래서 자세히 여쭤보면 대부분 시간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먹었는데 오늘은 점심에 먹고 어떤 날은 바빠서 건너뛰고 또 어떤 날은 자기 전에 몰아서 한꺼번에 드시는 거죠. 영양제는 성분마다 장 속을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고 위산 농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고 음식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만 정확하게 맞춰도 같은 영양제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 영양을 연구해 온 50대 생활습관 영양 코치 박정수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보건소, 복지관, 노인회관에서 천건 안팎의 상담과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처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시니어분들과 함께 실제 생활을 관찰한 경험, 국내 공공기관 자료, 해외 상급 대학 연구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지식만 전달합니다. 후원이나 광고 없이 저희 실제 현장 경험만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위장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영양소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흡수율 차이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시는 유산균, 비타민 B군과 C, 오메가3, 마그네슘과 칼슘을 중심으로 하루 시간표에 맞춘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 몸에서 체감 가능한 복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먹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복이 더 맞는 영양제와 반대로 식사 후가 더 좋은 영양제가 왜 다른지, 오랜 기간 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같은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약합니다. 이건 모두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 중 위산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이 언제냐는 겁니다. 바로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위장이 비워져 있던 상태라 위산이 진하게 농축되지 않은 시간대죠. 이때 유산균을 드시면 살아남는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이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공복 복용과 식후 복용의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공복 복용 쪽이 월등히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에 도착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까지 가는 길에 이산이나 담즙에 의해 상당수가 소멸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아침 공복 복용의 의미입니다. 밤사이 이가 완전히 비워져 있어서 이와 장의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위산 농도도 낮고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방해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면 흡수와 이동이 더 원활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산균을 열심히 먹는데도 변이 딱딱하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느낌이 들 때요. 이럴 때는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후에 드셨다면 위산과 음식물 때문에 유산균이 제대로 살아서 장까지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정에 기상 직후 유산균이라는 루틴을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람을 하나 더 맞춰 놓거나 유산균 통을 침대 옆 서랍에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변비가 평소에 심한 분이라면
일주일 단위로 변의 변화를 기록하면서 기간별로 비교해 보세요. 색깔, 딱딱한 정도, 배변 시간 같은 걸 간단히 메모만 하셔도 패턴이 보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장 질환이 있거나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모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 복용 시간이 약과 중복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유산균 복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산균이 기상 직후가 가장 좋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침에 꼭 챙겨야 하는 비타민 B군과 C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물에 잘 녹고 빠르게 흡수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중요한 특징은 몸에 저장되지 않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과 아주 잘 맞습니다. 국내 한 대규모 영양조사에서 시니어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로 비타민 B군이 꼽힌 바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음식의 에너지 전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30분 전 복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원료를 공급해주는 셈이죠.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기 때문에 이가 예민한 분은 공복 복용 시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공복에 드실 필요 없습니다. 위 건강이 우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타민 B군을 챙겨 먹는데도 아침마다 피곤하고 낮에도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요. 그럴 때는 복용 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먹었는데 오늘은 점심에 먹고 내일은 까먹고 안 먹고 이렇게 되면 체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B군과 C를 고정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정이 바뀌는 날에도 가방에 작은 파우치를 만들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로 체감은 어렵지만 3주 정도 지나면 아침의 개운함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전 집중력과 오후 피로도에서 차이를 느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수용성이라고 해서 받아 복용하면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특정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가 약한 분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속쓰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 중 일부 성분은 과다 복용 시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권장량을 꼭 지켜주세요. 지금까지는 아침에 먹어야 할 영양소를 다뤘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 전후에 먹어야 효과가 가장 높아지는 오메가3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산입니다. 지방은 소장에서 담즙과 만나야 흡수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지방을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복 복용보다 식후 복용이 혈중 오메가3 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남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식후 복용 시 유의미한 흡수율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름진 식사 후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비린내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일수록 점심 식사 직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아침보다 점심을 권하는 이유는 아침에는 이미 유산균과 비타민을 드셨기 때문에 영양제 복용 시간을 분산시키는 게 이장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메가3를 먹고 트림이 올라오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 공복 복용 때문입니다.
또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셨거나 캡슐 품질이 좋지 않았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를 오메가3 고정 루틴으로 두세요. 매일 메뉴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밥을 먹었든 국수를 먹었든 식사 직후라는 시간대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와 연결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식탁 위에 오메가3를 올려두거나 밥앙에 넣어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출혈 경향이 있는 분,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 중 울렁거림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시간 조정이나 제품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메가3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저녁 시간대의 마그네슘과 칼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흔히 천연 이완제라고 불립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기능을 합니다. 위산이 잘 분비되는 저녁 식사 후가 가장 흡수율이 좋고 취침 전 복용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도 마찬가지로 장에서 흡수되기 위해 이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복보다는 식후 복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 시간대는 신체의 회복 과정이 활발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칼슘의 조합이 수면과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뼈는 밤에 재생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 칼슘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저녁 시간대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미네랄이 야간 생체 리듬과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장 박동과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잦은가요? 이럴 때 마그네슘과 칼슘 복용 시간을 조정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리 쥐는 마그네슘 부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잠이 얕은 분들도 마그네슘 복용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 또는 잠자기 전 30분에 마그네슘과 칼슘을 고정해 보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 않도록 하고 조명을 낮추는 습관을 함께 들이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을 돕기 때문에 취침 루틴과 연결하면 수면 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콩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과다 복용하면 체내에 쌓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공복에 복용하면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지금까지 4가지 영양소의 최적 복용 시간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 경험까지 나누겠습니다. 이강민님은 60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강민님은 정말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 하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유산균도 오메가3도 비타민도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엔 바빠서 유산균을 깜빡하고 점심엔 약속이 있어서 건너뛰고 자기 전엔 오늘 뭐 먹었더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몰아서 드셨습니다. 하루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복용 시간도 완전히 흔들려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떤 날은 오전에 5알을 한꺼번에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강민님이 복용하는 영양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총 6가지였는데 대부분 필요한 영양소였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해 드렸습니다. 기상 직후 유산균, 아침 식사 전 비타민 B군과 C, 점심 식후 오메가3, 저녁 식후 마그네슘과 칼슘. 이렇게 4번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셨던 거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변의 상태가 부드러워지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밤에 뒤척이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강민님은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놀라워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스스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점심 이후에도 졸리지 않고 밤에는 금방 잠들고 제가 도와드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영양제를 언제 먹느냐를 바로 잡아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강민님은 매달 기록표를 가져오셨습니다. 수면 시간, 배변 상태, 피로 정도를 간단히 적어 오셨는데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세부 조정을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거나 비타민C 복용을 식후로 바꾸는 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민님 사례에서 중요한 건 영양제 자체가 아니라 복용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양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저 역시 젊을 때는 영양제를 아무 때나 먹었습니다.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자기 전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40대 중반부터인지 소화가 더디고 잠이 얕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밤에는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니어 대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양소 흡수율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읽게 되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습관은 예전 그대로였다는 점을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지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엔 공복 유산균과 비타민 B군과 C, 점심엔 오메가3, 저녁엔 마그네슘과 칼슘. 단순한 변화였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아침 피로가 줄고 밤잠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졸음도 확실히 줄었고 무엇보다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드릴 때도 어떤 영양제가 좋은가 보다 먼저 시간을 바로 잡아보자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영양제를 바꾸기 전에 시간만 조정했는데도 효과를 체감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어머니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신 점입니다. 어머니는 70대 중반이신데 늘 다리가 저리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을 저녁 식후로 옮기고 유산균을 아침 공복으로 바꿔드렸더니 2주일 만에 다리가 한결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영양제는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복용 시간이 핵심이라는 것을요.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에 맞춰드리면 같은 영양제로도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영양제는 성분마다 가장 잘 흡수되는 정확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유산균은 기상 직후, 비타민 B군과 C는 아침 식사 전, 오메가3는 점심 식후, 마그네슘과 칼슘은 저녁 식후 또는 취침 전입니다. 둘째, 공복이 좋은 영양제와 식후가 좋은 영양제가 분명히 나뉩니다. 수용성은 공복에, 지용성은 식후에, 미네랄은 위산이 필요하니 식후에.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시간만 바르게 맞춰도 같은 영양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바꾸기 전에, 더 비싼 제품을 사기 전에 먼저 복용 시간부터 점검해 보세요. 저는 늘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와 생활 관찰을 우선하고 하루에 무리한 영양제를 넣기보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영양제의 효과는 브랜드가 아니라 꾸준함과 시간이 결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마그네슘을 저녁 식후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변화가 일주일, 한 달, 석 달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시간을 조정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일주일 해봤는데 변이 부드러워졌어요. 밤에 다리 쥐가 안 나요. 아침이 개운해졌어요. 같은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또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스마트폰 알람으로 설정해 두세요. 처음 일주일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주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양제와 약의 상호작용, 그리고 나이대별 필수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